안녕하세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행정사의 걱정, 고민, 행정사란 이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잘 활용을 해서 정말 내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행정사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정사 이 업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실무 교육을 받으시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들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다 보니까 현직에 행정사업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궁금한 내용, 또 행정사의 어떤 서식이라든가 또 사무실의 어떤 위치 이러한 걸 이렇게 딱 다 둘러보시고 가셨는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공통적인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궁금해하시는 고민거리, 걱정거리를 오늘 제가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를 시작을 하기 전에 자격을 보유해야겠죠. 그래서 시험에 합격을 하시든 아니면 경력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행정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다들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십니다. 시험 시작을 한 친구들도 시험 공부할 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이 업을 시작을 한다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하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지? 얼마를 벌어야 될까? 정말 고민 많으시죠? 그 다음에 경력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 생활을 30년, 20년 넘게 했더라도 내가 주어졌던 업무 이외에 정말 다양한 행정사 현황의 업무를 시작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관련 법규를 터득을 해야 되고 또 의뢰인을 상담을 해야 되고 의뢰인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그런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또 성공적인 재결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게 상당한 책임감과 부담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행정사의 업무 시작. 이걸 행정사 내가 교육을 다 끝나고 나서 수료증을 받고 나서 이게 남의 밑에 들어가서 배워야 될지 아니면 내 사무실을 받고 해야 될지 아니면 급여를 받고 내가 직원으로서 행정사 일을 시작해야 될지 먼저 남의 밑에서 시작을 한다. 자, 기존에 행정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 경험이 없는 행정사분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있겠죠. 부담이 있습니다. 왜? 하나부터 열까지 업무를 다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다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한 행정사를 이렇게 받기가 기존의 행정사분들은 사실 꺼려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되돌려서 비용을 더 받게 됩니다. 즉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시작한 행정사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를 받고 시작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말 잘 되고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런 업무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협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 사무실을 운영한다. 내 사무실 운영하는 것에선 제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업무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 행정사의 업무는 정말 다양하다고 제가 앞서 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이제 상황의 업무들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등록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보상 업무는 간단한 토지 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든가 간결한 서류 정도만 해주고 있지 깊숙이 1단계, 2단계, 3단계 즉 1차 수용 재결, 2차 이의 재결, 3단계 행정소송 이건 당연히 행정사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각 단계별로 진행되는 단계를 다 행정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토지 보상은 실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입국 업무입니다. 저는 지리적 위치상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가깝게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두 건의 외국인의 업무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 업무를 오히려 더 잘 하시는 행정사님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냐? 자,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처음에는 자택근무 가능합니다. 내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놓고 업무를 시작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유 오피스라고 하죠. 서울 강남이나 을지로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조금 저렴하게 임대를 받으셔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 책임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내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사무실에 대한 어떤 책임감, 소유 이게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건 나만의 오피스, 내 사무실을 한번 주변에 한번 알아보시고 얻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퇴직하는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실 때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그마한 치킨집을 차려도 그렇고 뭐 마트를 하나 차려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최하가 요즘에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의 초기 자금이요 3천만 원 미만이면은 충분히 어디서 임대료 내시고 사무실, 사무집기, 뭐 기본적인 광고 제작을 하시는데 비용 3천만 원 충분하게 사무실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자신감으로 좀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행정사가 금액을 얼마나 버냐? 많이 벌면 좋지요. 변호사들 같이 뭐 몇 억씩 버는 분들, 또는 심지어 요즘에 이제 변호사들도 사실 5천만 원도 급여를 못 받는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신에 내 업무의 역량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발휘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정사도 다양합니다. 정말 행정사가 현업에 하시는 분들이 10,000명이 되지 않아요. 그 10,000명 되지 않는 분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월 500만 원 수익 올리시는 분들 10%가 채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많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프로페셔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고수익을 올리는 행정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 행정사의 업무적인 어떤 홍보 전략입니다. 정말 고민 많죠. 이거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뭐죠? 혈연, 지연, 학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내 행정사라는 업을 주변에 꾸준히 홍보하십시오. 꾸준히 홍보하시고 요즘에 SNS 많이 발달돼 있죠. 네, 카카오톡이나 밴드 이런 걸 이용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인들과 어떤 대화방, 블로그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본인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단체나 모임, 본인의 여력이 있다면 그런 모임이나 단체에도 많이 참여를 하십시오. 많이 참여하셔서 내 명함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많이 해야 상대방들이 행정사란 직업이 이런 직업을 하는 거고 이렇게 다양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 행정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잠깐 여담인데요.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경력직 공무원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한 칸 이렇게 책상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 참 죄송한 말씀 좀 궁색해 보여요. 굉장히 궁색해 보여요. 왜 그 좋은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지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정말 한번 해보시고 내 사무실에서 떳떳하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옛말에 맨땅에 헤딩한다는 얘기 있죠. 맨땅에 헤딩 해보십시오. 맨땅에 헤딩 해보시면 그만큼 내가 아픈 상처만큼 얻는 것도 크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하시고 행정사 시작을 해보시기를 저 박유봉 행정사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행정사의 미래는 밝습니다. 네, 오늘 제가 행정사의 걱정이란 어떤 이슈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행정사분들 자신감 있게 시작하시라고 오늘 동영상 한번 올려봅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